이제 1번에서 R4에서 R3로 변환하는 행렬 변환의 표준 행렬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어떤 변환 TA라는 게 R4에서 R3로 대응되는 변환이고,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defined by 요렇게 방정식으로 정의된 TA라는 행렬 변환, 어디서 R4에서 R3로 변환하는 TA라는 게 이런 식으로 변환되었을 때 그때의 표준 행렬 A를 구해보자 라는 게 예제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W 벡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W1, W2, W3가 이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W 벡터고, 이 W 벡터는 이제 R3에 속하는 원소인 거고요. 이 방정식을 개수만 이렇게 뽑아서 1, -3, 1, -5, 그 다음에 4, 1, -1, 1, 5, -1, 4, 0 이렇게 뽑으면 x1, x2, x3, x4라고 이렇게 행렬의 곱으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행렬 A와 x 벡터의 곱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요게 바로 행렬 A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x 벡터를 W 벡터로 바꾸어주는 표준 행렬이 됩니다. 따라서 요게 이제 행렬 변환 TA의 표준 행렬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예제 2번 영변환이라는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별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어떤 행렬 변환 A가 있는데 그게 Rn에서 Rm으로 변환시켜주는 행렬 변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행렬 변환이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 표준 행렬 A가 영행렬일 때 이 TA를 영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정의에 따르면 이렇게 되겠죠. TA라는 변환은 x 벡터를 변환시켜서 W 벡터로 바꿔주는데, 이 행렬이 x 벡터에 곱해지는 방식으로 W 벡터 구하잖아요. 근데 이 행렬 A가 그냥 영행렬이라는 겁니다. 영행렬에 어떤 벡터를 곱해봤자 0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변환이라는 거는 어떤 벡터를 가져서 변환을 하든 전부 다 영행렬로 다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괜찮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Rn에 있는 어떤 벡터를 가지고 다 대응을 시켜도 Rm에 있는 0벡터 하나에 몽땅 이렇게 다 0벡터에만 다 대응을 시켜버리는 그런 변환 T를 TA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T0, 여기가 행렬이니까 0행렬입니다. T 밑에 T0 행렬, 0행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T0행렬 어떤 벡터를 가지고 변환시켜도 모두 0벡터로 대응이 되어 버린다 라고 할 때 이 T0라는 또는 TA라는 것을 영변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죠. 자명하고. 자, 예제 3번에는 항등 변환 또는 단위 연산자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행렬 변환 하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Rn에서 Rm으로 변환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지금 x 벡터 하나를 꺼냈을 때 W 벡터에 대응시키는데 이 W 벡터가 TA의 x 벡터를 변환시켜 준 값이고, 그걸 우리가 행렬 A와 x 벡터를 곱하면은 W라는 걸 구할 수 있고, 그 W에 대응된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행렬 A 대신에 항등 행렬을 가져다 써봅니다. 항등 행렬은 이게 주대각 성분, 대각 성분만 다 1이고 나머지 성분들은 다 0인 거죠. 그죠? 이런 식인 거죠. 여기만 다 1111이고 여긴 전부 다 0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벡터를 곱하든 간에 그냥 그 결과는 W
벡터라는 거는 그냥 x 벡터랑 같은 벡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죠. Rn에서 Rm 벡터 스페이스로 이렇게 TA에 의해서 대응이 되는데, 어떤 V 벡터를 하면 똑같이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고, 뭐 V1, Vn을 하면 똑같이 Vn으로 대응되는 이런 방식의 벡터고, 특별히 이때는 이제 항등 단위 연산자는 n에서 n 같은 벡터 스페이스 간에 변환시켜주는 이제 행렬 변환을 단위 연산자 또는 항등 변환이라고 하고, 특별히 TA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행렬이 i니까, 여기 i니까 t 이번에는 i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ti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된 행렬 변환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면 정리가 성질이 따라서 나오죠. 그 성질에 대해서 네 가지를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행렬 변환이 Rn에서 Rm으로 대응되는 행렬 변환일 때, 그때 이 행렬 A를, 여기는 모든 행렬, 임의 행렬 A가 어떤 행렬이건 상관없이, 그게 항등 행렬이건 뭐 어떤 영행렬이건 어떤 행렬이건 상관없이 항상 이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 라는 게 행렬 변환의 성질입니다. 재밌죠? 행렬 A가 어떤 행렬이든 상관없이 다 만족하게 됩니다. 자, A번 한번 볼까요? A번 행렬 변환에 0을 대입하면 항상 0벡터는 항상 0벡터로 대응된다. 요거 되게 자명한데 어떻게 보이냐면, 이 T A X 벡터는 A 행렬의 X 벡터를 곱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행렬 변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0벡터를 이렇게 하면 행렬 A에 0벡터를 곱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행렬 A가 뭐든 간에 0벡터를 곱하면 0벡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A번은 너무나 자명해서 보일 수 있고요. 이제 B번 한번 보겠습니다. B번, 여기서도 행렬 변환, 어떤 U 벡터에다가 스칼라 K를 곱한 거를 한번 변환시켜 보면, 이 행렬 변환 정의에 따라서 표준 행렬 A에다가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벡터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행렬의 곱이 되는 거고, 행렬 곱은 스칼라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뒤에 행렬끼리 곱하는 걸로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뒷부분을 보면 여기 다시 바로 행렬 변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긴 동질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행렬 변환에 스칼라 곱을 하면 스칼라는 밖으로 빠져나온다. 예, 이게 일종의 선형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C번과 D번은 같이 증명을 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요걸 해보겠습니다. 행렬 변환으로 임의의 U벡터와 V벡터를 더하거나 뺀 거를 변환시켜 보면, 정의에 따라서 행렬 A에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벡터를 곱한 거죠. 행렬곱인 거죠. 근데 행렬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V벡터, 분배 법칙이 성립하죠. 행렬곱은. 자, 요걸 다시 행렬 변환으로 되돌리면 TA의 U벡터고 플러스 마이너스 TA의 V벡터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C번과 D번이 한꺼번에 증명이 됐습니다. 이게 마치 행렬 변환은 TA라는 거는 굉장히 선형성이 강하죠. 스칼라별을 곱하면 밖으로 튀어나오고, 두 개를 합하면 따로따로 한 개 되니까 이 두 개가 선형성, 행렬 변환의 선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1.8.2를 증명하게 되면 이 정리 1.8.2도 자연스럽게 증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는 T는
행렬 변환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이 두 가지를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가 선형성이죠. 좀 전에 증명을 했던 합을 하면 합을 한 벡터의 변화는 따로따로 할 수 있고 스칼라변은 스칼라가 밖으로 나온다. 이 두 가지가 바로 1.8.1에서 증명했던 이 행렬 변환의 성질이죠. 네, 이게 바로 두 가지가 만족하면 이 변환이 선형성이기 때문에 선형 변환이다. 이제 오른편에 선형성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가지. 그렇죠? 이 선형성 조건을 만족하면 이 주어진 t가 선형 변환이고 이 선형 변환은 바로 행렬 변환이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